김경래 최강 시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국민 사과를 하셨잖아요. 네. 예, 불법 성착취 동영상 공유 사건 관련해서. 네. 이게 사실은 사과할 곳이 많습니다. 뭐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뭐 경찰도 그렇고요, 국회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께서 이렇게 직접 사과를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겠죠? 네, 당연하죠. 네. 이 디지털 성범죄가 이제 디지털 성착취라고 그 본질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동안 너무 우리 사회의 대응이 미온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비전 참사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아마 피해자가 이제 잘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대체로 그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매우 안이하게 인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제부터라도 이제 이 성착취 범죄를 사실은 뭐 디지털 공간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 공간에서도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걸 다수의 회원들이 서로 공유하고 또 그걸 디지털 공간에서 확산을 시키고 제2, 제3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래서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도 아마 큰 충격을 받으시고 또 많이 분노하셨을 겁니다. 네. 지금 뭐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송치한 건도 있고 경찰이 추가로 지금 계속 수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검찰도 그러면은 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그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해서 네. 피의자를 송치를 한 일부는 했고요. 네. 또 관련자들은 이미 뭐 법정에 세워진 케이스도 좀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송치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 적용을 할지 지금 네. 검토하고 있고요. 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미온적인 대응과 전혀 네. 다른 양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한 그런 수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죠. 다른 양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지 수사에서. 지금까지는 그걸 개별적으로 봤는데요. 네. 그래서 이미 뭐 법정에 재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네. 구형량이 상당히 낮다는 걸 알고 또 이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이 범행이 적어도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이 돼서 네. 디지털 온라인을 통한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상당 기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이 회원을 확대하고 하면서 네. 최소한의 그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범죄 단체 조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미 제가 그 점을 면밀히 살피라고 네. 강조한 바 있고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네. 조직의 운영 구조, 방식 이런 것을 규명해 나가겠고요. 네. 그런데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만 보더라도 네. 최소한 회원방을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네. 범죄단체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간 이제 그 폭력 조직만 이제 뭐 상상할 수 있지만 네. 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 사례가 네.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이런 그 새로운 조직범죄 유형에도 적용을 해봤거든요. 네. 이건 디지털 성착취라는 이 신종 범죄에 네.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네. 근데 이제 그건 운영자들이고 네. 이른바 관전자들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보고 네. 뭐 공유를 네.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도 공범으로 볼 수 있나요? 현행법에서? 당연히 볼 여지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화방의 회원들이 단순 관전자가 아니고요. 네. 그 관여 정도를 보면 범행을 부추기거나 네. 또는 적극적으로 유인을 하거나 네. 그리고 그러한 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운영자 쪽에서도
뭐 탈퇴를 시킨다라고 한다든가 네. 뭐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대응이나 뭐 이런 걸 한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조사를 해보면 단순 관전자가 아니라 네. 범행에 가담하거나 교사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네. 또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그럴 네. 때 적극적으로 공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관전자들, 이른바 관전자들이라는 사람을 네네. 한 10,000명 넘게 지금 뭐 네. 아이디 정도는 확보를 했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이런 네. 사람들도 끝까지 추적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대화방 회원들에 대해서 네. 끝까지 이제 추적을 좀 해서 네. 지금 일부 자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다 밝힌다. 시간이 걸리지만 네. 시간과의 싸움일 뿐이지 이 범죄가 발달함에 따라서 이 과학수사 기법도 발달해 왔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끝까지 추적해서 철저하게 다 밝혀낼 수 있다. 네. 라고 의지를 밝히고요. 예. 그래서 조속히 수사하지 않으면 아주 강한 가장 센 형으로 구형을 당할 것이다를 밝힙니다. 그래서 빨리 자수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하고 이 근절시키는데 협조해주는 네. 단순 관전자라도 예. 그런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드립니다. 예, 자수를 해라. 근데 네. 이제 아직도 그 텔레그램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한대요. 그 텔레그램이라서 보안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못 잡는다. 해외 네. 서버가 있으니까 이거 안 된다. 수사 안 될 네. 거다. 이렇게 네.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네. 그 텔레그램들을 이제 오픈 웹이라고 하고 네. 다크 웹으로도 가서 네. 도피처, 피신처가 있다라고 미리 이제 네. 재정을 인멸 하거나 숨는 방도 마련해두고 했는데요.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안심하고 자수를 하지 않는다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적 기술도 최근에 엄청나게 발달해 왔기 때문에요. 예. 네.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지 네. 끝까지 파헤치고 그 흔적이라도 이렇게 남기면 다 이건 추적에서 드러나거든요. 네. 그런 과학적 기법을 다 동원해서 밝혀내고 그래서 마지막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상이 네.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네. 공범자들 아까 말씀하신 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이 될 공범이라든가 혹은 관전자들도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당연히요. 네. 예, 그 사람들의 신원 공개, 신상 네. 공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법으로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그래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네.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네. 그것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네.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이 관련된 그 범죄자들이 네. 이 법원에다가 이 반성문을 제출을 급하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지민을 비롯해서. 네. 왜냐하면은 그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반성문을 잘 써서 형량이 줄었다 이렇게 막 과시를 하고 아까 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하셨는데 뭐 이런 네. 반성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어떤 영향이 없겠습니까? 현재 단계는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네. 뭐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일단 이 범죄의 그 규모,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 확산이 됐는지 그 깊은 뿌리, 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입체적으로 다 드러내야 되는데요. 네. 일단 뭐 그 과정 중에 네. 개별적으로 그런 뉘우침이 있다 하더라도 네. 우선은 이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죄에 가공을 하고 피해를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판단의 문제가 남아 있겠죠.
그 범죄 수익 환수물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조주빈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한 1억 네. 정도 벌었다고. 네. 근데 뭐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추적하고 환수하실 생각이신지. 네. 네. 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에 예. 디지털 성범죄나 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주빈 방식으로 그 암호화폐를 통해서 네. 무형의 재산을 거두어 들였어도 이것은 이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몰수 대상이 되고요. 네. 암호화폐도 추적 수사 가능하죠. 그래서 네. 끝까지 추적해서 그 범죄 수익을 뭐 남김없이 당연히 몰수해야죠. 네. 지금 뭐 검찰 차원에서 경찰 차원에서 수사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이게 입법이 네네. 미비해서 처벌이 좀 네네. 강력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들은 지금까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네네.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아까 그 안이한 인식을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번 기회에 이 국회 논의 중인 그 N번방 유사 사건 재발 네. 방지 3법 있어요. 이 형법도 개정해야 되고요. 네. 이게 뭐 성적 촬영물을 그냥 소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것을 형법상 특수협박죄, 강요죄 이런 것으로 가중처벌해야 된다 하는 안도 올라와 있고요. 네. 또 불법 촬영물을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행위, 네. 뭐 이것도 그냥 현재로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없다기보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처벌하겠지만, 네. 그러나 이것도 명시적으로 이제 더 규정을 뚜렷하게 하고요. 예. 또 여기에 대한 그 법정형 상향 뭐 이런 것도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네, 여성을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유포한 사건,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얘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일부는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해자들이 반성문 제출하고 그걸 또 온라인에서 거래하고 서로 첨삭 지도해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가해자도 가해자인데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후속 대책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오늘은 먼저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쪽 연결을 해서 지금 진행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탁틴네일이라는 단체의 이현숙 대표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탁틴네일이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는 청소년 단체이고요. 네. 주로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로부터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어떤 직접적인 당사자시군요. 예. 요번에 그럼 피해자분들이 직접 좀 만나신 적이나 뭐 상담하신 적이 있나요? 저희는 N번방 피해자를 직접 상담하지는 않지만 네. 그리고 유사한 사례들은 늘 상담을 해왔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번에 보면요. 네. 저는 뭐 나이가 성인이니까 이 네. 심리를 잘 모르겠는데 네. 가해자도 청소년이 많고 피해자도 청소년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가해자들이 청소년들이 많은 건요. 네. 인터넷 문화나 이런 것과 그 연관이 굉장히 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게임이라든지 인터넷에서 만나는 어떤 성을 표현한 네. 영상물들이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게 많고 또 인터넷에서 만난 그 성인 남성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어떤 남성 문화들을 좀 쉽게 배우는 이런 경향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불법 촬영물을 범죄라는 생각보다는 하나의 놀이로 그냥 표현물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피해자들은 어때요?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 예전부터 이런 성착취에 아동 청소년이 가장 취약했었거든요. 어떤 그루밍을 당하기도 굉장히 쉽고, 네. 그 어떤 가면을 쓰고 접근을 했을 때 그 진위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네. 어떤 경우에는 너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뜨리겠다는 것만으로도 위축돼가지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을 잘 못한다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범죄 피해에서 아동 청소년들이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범죄도 범죄지만 이 청소년들 네네. 피해를 입었거나 네. 그런 어떤 사실을 감지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일단 그 상담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그 성착취물이 유통됐을 경우에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거는 영상에 대한 삭제거든요. 네네. 피해자들은 그 영상이 완전하게 삭제되기 전까지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삭제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 또 여성가족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상담기관을 통해서 삭제 지원과 수사를 진행하는 것, 또 심리상담 치료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지원들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가장 이제 급한 것들은 이제 법이나 이런 것이 좀 더 강화되고, 그리고 또 현재 있는 법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라든지 그 재판부의 인식이 좀 바뀌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피해자에 대한 지지도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현재 경찰에서 피해자 신원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담기관에 연결해서 적절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법 개정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사회의 인식이 좀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런 비슷한 범죄가 있어 왔는데 그때마다 이야기를 하면 그냥 이렇게 그 사춘기 때 보고 지나칠 수 있는 것이라도 가볍게 생각한다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 물리적인 성적인 폭력이 일어나지 않고 영상만 있을 때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을 안 한다라든지 그러면서 이거를 좀 방관해왔던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왜곡돼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왜 이런 N번방이란 괴물이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변화돼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그 전환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바꾸는 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렇죠. 어찌됐든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는 문화. 인식. 근데 이게 어제 그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 이 호기심에 들어간 사람들은 좀 처벌을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걸 수습을 하긴 했지만은 이런 인식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냥 호기심에 있을 수 있는지. 근데 사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호기심을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 자라나는 과정에서 성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볼 수 있는 어떤 치기 어린 행동,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기에는 피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번에 N번방 이런 것들은 호기심에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돈을 내고.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비밀스러운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아마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한번 어떤 방인지 궁금해서 가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방이었었고, 그래서 사실 N번방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이용자라고 보기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오히려 공범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르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 공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는 조금 장기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당장 시급한 건 어떤 거라고 보세요? 당장 시급한 건 일단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그 웰컴 투 미디어처럼 거의 그 다크웹 사이트가 그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가 직접 그 영상을 제작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가장 가벼운 처벌로 끝났었거든요. 그게 1년 6개월 받았었나요? 그죠? 예, 그렇죠. 1년 6개월 받았죠. 그런 것들처럼 만약에 기존의 법을 적용하는 것처럼 그런 이용자들이 소지자로만 처벌을 한다라는 지금 1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것도 성인 영상을 봤을 때는 처벌이 안 되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봤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처벌이 가능한데 실제로 그전까지는 그렇게 1년 정도의 징역을 받은 적도 거의 없었고 기소유예로 끝난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단순 소지자로 볼 것이 아니라 같이 범죄를 모의하고 공범의 개념으로 보고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급하게 그런 것들부터 해서 26만 명을 다 색출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또 우리 사회의 경종 울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법적인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윤석희 회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앞에서 저희들이 공동대책위원회
쪽 얘기를 들었는데 인식의 문제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근데 지금 당장 수사라든지 기소라든지 선고, 그러니까 뭐 양형 문제 이런 부분들은 좀 시급한 문제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한 좀 궁금증들이 좀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네. 최대 형량을 구형하도록 하겠다. 최대 형량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요번 범죄자들 간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은 예를 들어 뭐 주범 같은 경우에 어떤 법률이 적용이 되고 어느 정도 형량이 가능한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어제 추미애 장관님이 나오셔서 이제 범죄단체 조직제 적용이 가능하다. 네. 그런 말씀을 이제 주셔서, 범행에 대해서 과연 이제 범죄단체 조직제를 의유를 했을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면, 네. 현재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여러 이제 제목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죄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혐의로 무기징역 또는 이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제작을 했기 때문에.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인데 네. 여기에도 그 외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 음란물 유포라든가 네. 또 강요라든가 네. 협박이라든가 해서 다수의 범죄가 경합되어 있는 상태이고 네. 피해자 또한 수십 명이고 범행 횟수도 많고 또 죄질도 악랄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중한형이 처벌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범죄단체 조직 관련해서는요. 예컨대 이제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이 운영했던 사람들하고 상하관계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혐의를 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하관계를 인정했을 때는 이제 본인이 주도적으로 네. 범행을 한 것이 되니까 네. 다시 이제 중하게 처벌받을 거를 의식하고 조금이라도 처벌을 덜 받으려고 네.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주빈이라는 사람 한 명만 처벌을 해서 이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운영자들 그리고 거기에 관람자라고 할까요? 가입자라고 할까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 것인지 이게 또 궁금한 부분입니다. 네. 지금 이제 가담자들을 네.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네.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 집단이라고 하는 사실 범죄 단체 조직과 범죄 집단의 조직은 약간의 성격이 좀 다른데 네. 법상에서 말하는 범죄 단체 조직은 범죄의 목적이나 범죄 행하는 행위의 지속성과 네. 내부의 조직성을 이제 갖춘 범죄 단체로 네. 보는 경우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폭이라든가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라든가 네. 이런 경우에는 현재까지 의율이 되어 있었고 네. 범죄 집단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선고한 것은 없지만 네. 이 범죄 집단은 단순하게 이제 지속성이 있지는 않아도 된다. 범죄의 목적과 통솔 체계만으로도 충분하다. 네. 현재 박사방의 경우에는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할 목적으로 회원도 모집하고 네. 그중 일부를 직원이라고도 부르고 자금 세탁하고 아동 청소년을 성폭행하게 하고 네. 또 이제 그런 것을 방에 올려서 네. 경제적 이득을 이제 취하고 자신의 뜻에 맞지 않은 여기에 가담하지 않는 회원들을 퇴장 조치를 했기 때문에 네. 일정한 구성원 자체가 자기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그곳에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실행할 목적으로 네.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 공간에 모여서 있는 결합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범죄 집단으로는 네. 의율이 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참여자, 관람자, 가입자 이 사람들의 신상도 공개할 수 있다. 이게 추미애 장관의 인터뷰였습니다.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최근에 이제 경찰이 발표한 유료 이용자 15,000명 전부에 대해서 네. 그 가담 정도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가담 정도에 따라서 지금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조주빈을 정점을 해서 네. 같이 이제 운영을 했다고 하는 어제 보도에 의하면 붓다라든가 닉네임이라고 하는 네. 3명이 같이 공동을 운영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 주범이와 동일한 네. 공동
공범이라고 봐야 돼, 공동 정범이라고 예.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나머지 가담자의 경우에도 주된 역할을 했거나 네. 또 그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성폭행을 직접 행한 네. 그런 그 행위자의 경우에는 성폭법상에 나와 있는 신상 공개 요건에 네. 충족하기 때문에 네. 국민의 알 권리나 재범 방지나 또 네. 범죄 예방을 위해서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저희들이 뉴스 브리핑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요새 그 주요 피고인들이 반성문 쓰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네. 그간에 그런 반성문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뭐랄까요? 적절한 것인지 이런 반성문들이 양형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사실 이제 피고인들이 네.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것은 네. 감형민자로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 보도에도 보니까 이 반성문이 각종 그 성범죄로 입건된 피의자들이 네. 이 각자의 사건과 경험을 공유하는 카페에서 네. 반성문을 어느 저 법률 사이트에서 3,000원에서 예. 5만 원 주고 사서 예. 거기서 그 카페에서 첨삭도 해주고 네. 또 이러이러한 문구를 쓰면은 재판부가 굉장히 그 봐주더라. 네. 이런 것을 공유함으로써 이게 과연 진정한 의미의 반성인가에 네. 대해서 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 사건 자체가 충격이 크고 네. 범죄 행위도 매우 악랄할 뿐만 아니라 네.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범죄의 그런 중대성과 피해 심각성을 고려하면 네. 반성문을 쓴다고 해서 이 범죄의 그 양형에 감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지금 뭐 당장 1, 2년 사이에 떠오르는 이런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가 뭐 요번뿐만 아니라 뭐 연예인들 단체 채팅방에서 뭐 그런 범죄 동영상이 공유되고 이런 거 있었고요. 소라넷 있었고 뭐 또 다크웹이라고 또 기억이 나요.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지고. 이게 양형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보통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형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너무 그 낮게 그 처벌을 해왔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해서 범죄라는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네. 몇백 명이 모여 있는 그 방에서 그 행해지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가담자들도 서로 부추기고 그리고 지시한 거에 따라서 네. 아바타라고 할 수 있는 그 피해자가 네. 그 행위를 보여주고 하는 것을 즐기고 또 사고 네. 어떤 피해자의 고통과 분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런 그 행위한 것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어서 네. 현재까지도 알겠습니다. 이어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좀 달라지는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